자, 또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나는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어떤 하중기 사례집에 나오는 사주 예문의 구조 분석, 이런 거하고, 또 플러스 대운, 세운,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류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예문 자체가, 얘 구조 사례가 16세부터 화류계에 몸담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연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류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육회 말고 육회살이야, 육회살. 그 육회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저승사자 맨날 하는 겁살, 젖살, 천살, 요거에 대한 거야. 이걸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는데, 뭐에 중점해야 되냐면, 왜 화류계에 두 개의 신살들이 개입되는가, 이거에 대한 거. 자, 그런데 혹시 이제 뭐 질문부터 할 거면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먼저, 근데 나는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먼저 질문을 하시오. 나머지 시간에 내가 맞춰서 하는 게 낫잖아, 그치?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육회에 관련해서 저번 주에 질문 드렸었는데요. 육회 관련.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선생님 강의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사 입장에서는 뒷살이 천살 입장에서는 겁살이 된다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뒷살이라는 것이 천살이라는 거 입장에서는 겁살이 된다는 게. 그렇지, 상대적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항상 그래서 좀 삶이 편해졌다고 그럴까? 옛날에는 젊을 때 치기에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어. 그리고 그렇다고 내 의견을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거 가지고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왜냐면 그냥 자기 잣대로만 맞는 거야. 그게 정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짓살하고 천살, 그러니까 저승사자라고 입장하면은 내가 왜 이 애들을 생사처럼 다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짓살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육체를 얻어가고 탄생한 거잖아. 탄생이야. 근데 이 짓살을 만들어준 게 사실은 천살이잖아, 그치? 여기 축토하고 탄생, 인목이 지장간의 무기합, 갑기합, 병신합 3개나 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3개나 연결돼가지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건너왔다고. 엄청난 끈끈한 연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축인, 역축인, 진사, 미신, 술해, 여긴 다 죽음이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진사와 술해, 그 중에서 술해만 집중적으로 천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막 흉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축인에서도 많이 죽어. 축인에서도 생각 외로 많이 죽는다고. 그 다음에 진사에도 많이 죽어. 근데 여기에 진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더 많이 죽어. 그래서 진진자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중 월목이 활동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누에가 나비가 돼야 되는데, 누에로 30년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누에가 나비가 못 되니까 견디다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미신은 마찬가지. 장애
플러스 살기, 뭐 수리는 다 할 거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지살 관점에서 보면 이 천살이니 저승사자들은 겁살이야. 또 얘들 입장에서 보면 지살은 겁살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생사를 넘나들기 때문에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의 시공간이 아니야. 그냥 동일한 것도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지. 그러니 그거를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 지살 입장에서 천살은 겁살 같은 놈이고, 천살 입장에서 지살은 겁살 같은 놈이야. 왜냐면 둘이 함께 할 수가 없거든. 생사를 딱 경계가 천살에서 지살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각도가 뭐냐 이거지. 내 입장에서 저놈은 나쁜 놈이지만 저놈 입장에서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점점 그런 인생이라는 게 정임계로 돼 있다라는 걸 점점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다툼이 줄어들지, 적어지는 거야. 왜냐면 이겨봐야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제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서로 맞는 말을 하거나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 정의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정의일 뿐이야. 그러니 내가 절대적 이런 건 없다고 하는 거지. 보편 타당 이런 것만. 그러니까 객관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냥 객관을 가장한 보편 타당성만 있는 거지. 그냥 여럿이 공감하는 거지. 그게 무슨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없는 거야. 그게 객관은 없는 거지. 주관만 있는 거야, 주관만. 근데 그게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묘진해가 됐잖아요. 인묘진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인목이라는 지사 입장에서는 그 강의해 주시기를 이제 뭐 인묘진이 이제 축중에 있는 육해 개수, 축중에 있는 육해 신금을 원하는 거잖아요. 신금을 빼먹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강의 안 해주셨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 연도 같은 경우는 해년 기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술 중에 있는 뭐 육해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묘진해 같은 경우는 축 중에 있는 신금을 원하게 되는 거. 그러지 말고 육해를 그냥 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육해라는 특징이 딱 하나라면 우리가 하나만 학습하면 끝나는데 이게 결코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고 저 각도에서 보면 저런 의미가 있고 십궁도로 보면 혹은 시공도로 보면 혹은 사계도로 보면 그 의미들이 다 틀려. 그럼 육해라는 뜻을 내가 어느 각도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통변 실력으로 차이가 나. 예를 들어서 육해는 뭐 내용을 이제 신살론 책들 다 뒤져봐. 그러면 다 육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한다고. 근데 근원적인 이치를 나라고 얼마나 고민했겠어. 나도 무수히 많은 책을 막 보면서 막 도대체 그런데 여기에 성욕이 강하다. 이런 내용은 없어. 이건 내가 열심히 깨우쳐가지고 안 거야. 이게 나중에 뭐랑 연결되냐면 화류계랑 연결돼. 근데 그거는 어느 책에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34년 됐지만 그거를 본 적이 없다고. 혹시 다 뒤져봐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이건 내가 경험해갖고 느끼고 막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삼각형 두 개의 이치 뭐 이런 걸 통해서 천천히 지금 와서야 깨우친 거거든. 한 30년 지나서.
그럼 뭐지? 왜 그럴까? 고민할 거 아니라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자연순환대에서 보면, 그게 무엇이 있는 거에 애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뱀이 있고,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지만 인호술이라는, 조금 이따 4개를 원하면 다 해줄게. 인호술 먼저 해보자고. 새끼를 가고, 회자축을 지나서 다시 인으로 탄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인호술 과정에서 여기 유금은 이게 육해야. 그러니까 활동으로 보면 이 인에서 탄생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장성에서 가장 장정스러워져. 가장 왕성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오야에서 병이 정으로 바뀌면서 기가 질로 바뀐다고. 물질화 되면서 이제 물질이 하강을 시작해. 그래서 늙어가지고 육해에 이르면 죽어서 술토 화계라는 묘지에 들어가. 그 묘지에 들어가는데 이 묘지에서 들어가서 딱 끝나버리냐? 그게 안 되는 거야. 양기는, 병화라는 양기는 술토에서 묘지잖아요. 근데 오화에서 바뀐 정화가 술토에서는 고지라고 그랬다고. 그치? 이거는 이제 신살이 아니야. 묘고론에 대한 부분이야. 그런데 이 고지라는 거는 반드시 꺼내 써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12신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3가지 이제 부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시종자에 대한 거야. 시종자.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 사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 탄생에서 막 눈누나 올라가는 과정이 기쁘지 슬플 이유가 없잖아.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 내려와서 여기 반한, 여기 역마, 여기까지 와도 그래도 괜찮아. 그렇잖아. 근데 역마에서 딱 6회로 내려오는 순간 이제는 죽어야 되거든. 이게 여기 역마라는 신금에서 신자진으로 거꾸로 영혼의 세계에 가려고 딱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6회인데 6회에서는 죽어줘야 돼. 왜? 그래야 신자진으로 윤회하니까. 그러니까 6회에는 분명하게 사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아주 뭔가 기쁘지 않은 일들이 여기에 잔뜩 몰려 있는 거야. 이게 6회에. 왜냐면 발전하는 거는 굳이 그거 가지고 고민거리가 없잖아.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고민거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역마를 지나서 6회 이르면 이제는 사망의 고민, 육체가 망가지는 고민, 혼자 묘지로 들어가는 고민, 쓸쓸해지는 고민, 그렇잖아.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6회에서 종교 명리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천간으로 올리면 지지로 신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해수를 만나서 깨우치러 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회에서는 그게 문제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야. 만약에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6회는 고민거리가 없어. 그냥 나 돼질래요 그러고 죽으면 되니까. 근데 물질기를 살아가는 인간 입장에서는 다 뺏겨. 물질도 뺏겨, 돈도 뺏겨,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 혼자 외로워져. 그 출발점이 6회야. 굉장히 괴로운 거라고. 그러면서 이 6회에서 얘가 유금이 딱 시종자로 딱 완성되는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이 시종자 6회를 품은 곳이 딱 3곳이야. 첫 번째는 술토 안에 유금 속에 있는 신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자에 높지. 여기 축 중에 신금 있잖아. 그죠? 그럼 뭐가 있지? 자, 6회에 하나, 화계에 하나, 천살에 하나야. 이게 뭘까? 적어도 윤회 과정에 그 시종자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야. 즉
탄생하려면 전생의 업보를 버릴 수가 없고 반드시 갖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냥 싸질러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부모가 싸질러진 거는 내 육체뿐이고, 부모가 싸질릴 때 동시에 들어왔던 뭐가 하나 있어. 그게 시종자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제공하는 육체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전생의 업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부모가 만들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전생 업보가 있는 거는 부모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씨발라 먹을 시종자가 만들었다는 거지. 틀려요, 이게. 이 개수와 자수는 틀린 거야. 자수는 육체가, 부모가 만들어낸 육체야. 이 개수는 전생업보라고. 부모의 전생업보가 아니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근데 이게 섞여버리는 거야. 자수라는 부모의 육체와 영혼 플러스 전생의 업보가 섞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몇 마리가, 내가 최소한 6마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잖아. 내 육체 안에는. 하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부모 것도 있지. 전생에 내 것도 있지. 그 전생에 내게 23명인 귀신도 있다니까? 아이덴티티가, 뭐 영화 23 아이덴티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귀신이 23마리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육회가 그 방식으로 육회에서 끝나면 윤회라는 게 없었겠지. 하지만 술토 속에 신금이 있고 축토 속에 신금이 있어. 그래서 축인으로 딱 연결돼 갖고 3개나 되는 무기압, 갑기압, 병신합으로 딱 연결돼. 가장 이 나오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그만큼 복잡하게 얽혔다는 얘기야. 합이 3개나 있는 곳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인묘진, 이 인묘진에서 진토 속에 개수가 있어. 그래서 사화에서 무게합을 해가지고 사라진다고 설명했잖아. 인해에서 탄생이니까 전생이 딱 끝나버려야 돼. 전생의 업보가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전생과 이 생이 딱 연결되는 인목에서 바로 죽여버리면 다 죽어버려. 나오다 죽어버린다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연은 굉장히 주도면밀해. 그 일정 기간을 준다고.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야 저승과 이승이야. 야 이제 빠이빠이.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시공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이게 안 끊어져. 시간과 공간이 한치도 없이 다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인묘진까지 가야만 그 다음에 사로 넘어가면서 이 개수를 딱 넘겨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전생의 영혼을 사유축이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끼로 넘겨주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사오미에서 심판을 받는 거야. 사오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길거리에서 리하카 걸면서 살아. 이게 심판받는 거야. 사오미에서. 새끼에서의 심판이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근데 저승길에서 심판은 술해에서 받는 거야. 술중 정화가 정임합으로 해중 임수랑 정임합해서 여기서 심판받아가지고 자수에서 개수를 얻는다고. 이해되죠? 이 개수는 다시 돌아가지고 진사에서 이 상화에서 딱 화려한 새끼로 넘겨준다고. 그래서 사오미에서 또 심판받는 거야. 심판받는 곳이 2곳이야. 한 곳은 해자축 저승사자들이 사는 데서 심판, 영혼을 심판지, 영혼. 새끼에서 살았던 거에 대한, 그리고 저기 진사에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거쳐와서 그때까지의 문제점을 실제 여기 육체를 가진 현실에 살면서 심판받는 거야. 우리는 요거 사오미의 과정은 눈으로 볼 수 있지. 그치? 저 인간은 어떻게
왜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지? 이건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모르는 건 해자축이 여기서는 뭔 짓 하는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축 인으로 나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유술축에서 시종자가 그 안에 지장간에 다 있기 때문이야. 그 당연히 그렇게밖에 안 돼. 해보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지장간을 이해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 혹시 뭐 여기까지 모르는 부분 있어요? 애매한 부분? 없어? 뭐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 해면미로 해볼까? 해면미로? 4개 다 해볼까? 근데 어쨌든 사람 사주에서는 저기 뭐지? 그 자기 태어난 그 마다 전부 다 새끼나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근원적인 것과 내 개인적인 기준이 틀린 거지. 근원적인 기준은 인호술, 신자진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거야. 누구에게는. 근데 자기 띠로 넌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있어, 자연. 이 자연은 인호술과 신자진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 자연 속에 있는 나는 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누가 먼저지? 당연히 자연을 기준으로 하는 인호술과 신자진이 먼저일 거 아니라고. 마치 국가와 나와 똑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국가가 정해놓은 규율을 깰 수는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걸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 그 궁극적인 기준점은 인호술 신자진이 되는 거고, 내게는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 자, 그러면 해묘미 이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 육해는 오화니까 정화죠, 그죠? 그러면 미토에 정화 있지, 그지? 그 다음 신유, 술중 정화 있잖아, 그지? 이게 육해야. 그래서 술해로 이렇게 합을 해가고 나오는 거라고. 그치? 그럼 해수라는 이 곳에는 정화가 숨어 있는 거야. 이 정화는 어디서 왔냐면 요 육해에서 왔던 거야. 맞아? 또 축으로 해봐. 사유축. 그러면 여기에 자수잖아, 그치? 축토의 속에 자수가 있잖아. 아니, 개수가 있잖아. 개수 있고, 자수 속에 개수 있고, 축 속에 개수 있고, 인묘진. 여기에 또 개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육해들이 원하는 게 틀리지. 어떤 거는 유금이라는 시종자를, 어떤 거는 정화라는 중력 에너지를, 어떤 거는 그 개수라는 발산 에너지를. 그치? 또 그럼 뭐가 있지? 신자진 해볼까? 그럼 여기 묘목이잖아. 그럼 을목이지? 진 중에 을목 있네? 그치? 그리고 진사오미. 미중 을목 있네? 그치? 그럼 신에서 을경합을 해서 넘어오네? 다 똑같아요. 다만 그 종류가 육해의 종류가 좀 틀릴 뿐이지. 근데 그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육체가 있고 색을 밝히는 육회가 있고 다 틀릴 거 아니라고 해. 그 새끼치기는 자수가 좋잖아, 그치? 그러면 사유축 삼합이 또 새끼치기는 좋겠네, 그치? 자수니까, 개수니까. 자, 근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없어? 없으면 내 이제 그 하던 김에 마의 육회 그거 하게. 하유축 입장에서는 인묘진 중에 있는 개수를 간절히 원하겠네요. 하유축 삼합을 한다 입장에서는. 아니, 간절히 왜 원하지? 개수가 있어야지 사화 진 중에 개수가 있어줘야 사화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월지시공으로 보면 내가 4월에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개사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사월. 그치? 그게 이게 맞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 인호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축중에 신금을 하잖아요. 인호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호술은 또 사유축을 원하고 임묘지는 또 그러니까 사유축은 임묘지는 원하고 이러면은 방합하고 상합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 느껴지는 거.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게 다 당연히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럼 둘 간에 뭐 쟁투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뭐 쟁투든 형충파이든 당연히 일어나지. 그건 이제 형충파이적인 부분이고. 자, 그, 머릿속으로 뭐 질문할 거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육회의 근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근본 개념은 뭐냐면, 육회가 윤회를 만들어내는 인자라는 거야. 그죠? 근데 윤회라는 뜻은 면면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죽음을 뜻해. 맞죠? 죽음을 뜻한다고. 그 죽음을 뜻하는데 이 죽음이 죽었으니까 윤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라고. 그리고 뭐지? 이게 지금 육체가 있는가? 육체를 버려야 되는 상태야. 어떻게? 육체를 어떻게 한다? 버리다야, 버리다. 얻다가 아니라 버리다야. 근데 육체를 얻다는 어디서 얻는 거지? 천살에서 얻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 천살에서 육체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축토 다음에 인목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이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나머지 삼합도. 그런데 탄생하려고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육회가 필요해. 여기에 축중 신금이 있는 이유야. 그럼 이 신금은 뭐지?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 육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 육체를 버렸어. 육체를 버렸고 다시 육체를 얻으려고 다시 여기 천살 안으로 들어온 거야. 맞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지? 천살을 기준으로 보면 육회는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신. 조상이라고, 조상. 맞잖아. 축인에서 연결되는 그 재탄생할 때 분명하게 조상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나라고. 만약에 조상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히 조상이지. 왜? 나보다 앞선 시공간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 업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생의 나라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어려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게 사실은 나라는 거지.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조상신이시여 이거를 마치 전혀 다른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할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전생의 나라니까.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술 따르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위로하는 거지. 그냥 전혀 다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조상,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물론 외형은 달랐겠지. 부모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 영혼은 면면 이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육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뇌 속에 있다는 거지, 그게. 이해됐죠? 그럼 뭐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론, 이런 게 생겨나. 뭐냐면, 친근감이야, 친근감. 이해돼요? 친근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없지. 내가 만든 거니까. 가만 생각을 해봐. 모르는 사람이야? 아주 잘 알아. 그리고 최소한 100년, 200년, 300년 몇 년이 되지만 이어져 온 사람이야. 생사를 이어온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 띠를 기준으로 육회야. 남자든 여자든이. 그럼 무슨 느낌이 들지? 친근감이 들 거 아니라고 해. 어디서 봤지? 그런 거 있잖아. 딱 봤는데 내가 갤럭시를 봤어.
갤럭시 보니까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 되게 친근하고 막 뭔가 정이 가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떤 놈 보면 아 진짜 꼴도 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 친근감의 조건은 육회, 화계, 천살이라는 거지.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잘 생각해 봐. 그 띠들을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만약에 일지가 육회야. 그럼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지? 그냥 굉장히 친근감 한눈에 반했던 사람이라는 거지. 왜? 이미 친하던 사람이었어. 혹은 육회 해에 잘들 생각을 해봐. 남자 언제 만났는지. 그 육회에 만났던 남자한테는 굉장한 친근감을 느끼고 빨리 사랑에 빠진다니까? 육회에 만났지? 육회에 만났다. 다들 고백하시는구만. 그게 팍 빠져버려, 팍. 그냥 뭐 재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언제 본 것 같아요. 언제 본 것 같고, 우리 둘이 수업 전에 맞춘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야.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전생에서 윤회 과정에서 오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냥 어떤 용어로 표현하자면 친근감이라는 거지. 친근감. 근데 이 친근감이 지나치면 뭘로 바뀌냐면 색욕으로 바뀌어. 색욕으로. 특히나 육회가 많으면 성욕이 강해져. 그러니까 육회에서 어떻게 성욕이 강해지지? 그게 2학년 파일에는 내가 육회 보충이라고 아마 있을 거야. 있지? 기억나지? 그치? 혹시 있을 거야? 2학년 뭐 육회 보충이라고 하면서 있을 거라고. 거기에 이 화류계 쪽에 설명을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왜냐면 그게 친근감, 그러면서 마치 내가 조상신을 접대하듯, 조상신을 보듯, 상대하듯, 이상하게, 왜냐면 이 육회는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육회에서 화계를 지나서 천사를 지나서 새로 재탄생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야, 육회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성욕이 있다고, 성욕. 그러니까 그런 인자를 만나면 강해지는 거지, 그런 게. 그럼 나빠져요? 응? 나빠져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다고. 뭐 뼈와 살이 타는 밤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꼭 그렇게 표현해야 알아듣나? 뼈와 살이 타는 거 있잖아. 내가 아직 나이가 적어서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표현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화류계를 뜻하는 의미는 아니야, 이거는. 단지 전생에 혹은 내가 윤회 과정에 기시감이라고 그러나? 언젠가 봤던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야. 그냥 이상하게 어색한 게 없어. 그냥 편해. 처음 봤는데. 고개 떨어지겠다. 고개 조심해. 잘 받치고. 그게 육회의 특징이라. 이해되죠? 뭐냐. 직접 해보니까 경험했으니까 이해를 할 거라고. 나는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 자, 됐죠? 근데 저것이 지나치면 뭐 어떻게 된다? 강한 성욕으로 되고,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우리 설명할 때 뭐라고 했지? 육체가 없는 거다. 육체를 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지. 이건 책에 내가 많이 써놨으니까 이제 알 거고, 우리 오늘 이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써놓은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친근감에 대한, 그리고 성욕에 대한, 이해됐어요? 친근감과 성욕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해운을 만나거나 육해띠를 만나거나 사주 원국에 육해가 많으면 성욕이 강하다는 거야.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육해라는 그 성질에는 그런 게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전생에서 이성까지 이어오는 어떤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이해됐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여기까지 뭐 혹시 육해 중에 질문? 육해가 월지에 있으면 직업이 그렇게 아니, 그렇게 단정하지 못해. 그러다 큰일 난다, 이제. 너 화루개지 이랬다가 이제 주먹 날라온다, 씨. 육해만 봤다 그러면. 옛날에 공부할 땐 그랬어. 육해 하나 배우면 육해만 막, 또 천살 보면 천살만 다 보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면 이게, 그걸 다 과정을 거치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건데, 큰일 난다고. 자, 이제 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제 저승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인호술과 신자지는 분명하게 대칭 구조고, 인호술은 색이요, 신자지는 공이야. 그런데 두 개는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입장은 상반돼. 나는 옳고 쟤는 틀리고 쟤는 옳고 내는 틀려. 이런 상대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호술을 벗어난 해자축은 이 구신들이거든. 이 구신들 입장에서는 인호술에 아무리 끼어들고 싶어도 그냥 아웃사이더야. 그렇잖아. 끼어들고 싶어도 그냥 행위가 끼어들어도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왕따 당한다니까, 왕따. 그 행위가 왕따야, 왕따. 누구에게? 인호술에게는 왕따야.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왕따가 아니야. 자기는 정확하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12명이 있어. 해자 축에서 한 행위는 3명의 동의밖에 못 얻어. 9명으로부터는 왕따 당해. 저 새끼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야.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공감을 어떻게 된다? 못 얻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자기가 못 살겠다 그러고 3명이서 세를 이루어가지고 나머지 9명을 자기 삼합하고 똑같은 띠를 불러왔어. 그럼 여기는 분쟁이 없겠지. 왜냐면 지들이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했다 쳐. 3명이서 강도짓 하는데 이 새끼들은 9놈한테 니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 그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있잖아.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개소리잖아. 근데 지들한테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동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폭도를 일으켰어. 국가를 전복시켰어. 이건 쿠데타야. 그치? 쿠데타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겁제천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쪽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얘들은 다 체계를 동의하고 지들이 체계를 만든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기서 왜 쿠데타를 일으키겠어? 그 행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엎어버리는 거거든. 맞죠? 이 해자축의 쿠데타인데 만약 쿠데타가 세력이 더 많아져 버리면 이제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거지. 이 게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더러 쿠데타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저쪽이 잘못된 거야. 근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 놈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 전체를 다 이게 뱀이 보고 있으면 이건 신이지. 시간이라는 신이 보고 있으면 웃기는 것들이지. 두 놈 다. 두 놈 다 맞기도 하고 두 놈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이 새끼들 서로 이해 좀 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어메, 우리 먹을 거 엄청 사다 놨는데 이제 오실 줄 알고. 여기 이렇게 많은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커피까지. 이거 갖다 먹어요. 이어서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생각할 때, 아,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저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툼이 없어져.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 싸울 일이 없잖아. 쟤를 생각해, 먼저 상대를 입장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근데 상대를 입장 안 하고 오로지 내가 옳다고 하니까 맨 싸우는 거거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자, 근데 이 해자 축에서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의 세계잖아. 그치? 아직 육체, 물질을, 그리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이야. 에너지들이야.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급해, 마음이. 얘들은 급할 수밖에 없다. 왜 급하지? 없잖아. 이미 있어야 될 인호술 삼합 속에 있는 이미 있어야 될 물질, 육체가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지? 빨리빨리 저걸 뺏어와야 축에서 인으로 넘어올 거 아니라고. 그치? 뭘 뺏어야 되지? 육체도 뺏어야 되고 물질도 뺏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쥐들이 어떻게 뺏어오지? 쥐들은 영혼이고 귀신인데 머리 써야지. 그치? 그러니까 대가리가 남달라. 쥐들이 쓸 게 없잖아. 머리밖에. 뭐 있어? 뭐 있어? 없잖아. 머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천재들이야, 천재들. 근데 이걸 좋게 쓰면 천재야. 나쁘게 쓰면 이제 굉장히 사악한 거지. 분명하게 천재인데 사악하게 쓸래, 똑똑하게 쓸래는 사주, 구조가 결정하겠지. 그치? 사주, 구조가 좋으면 그거를 만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그걸 하는 거야. 뭐를? 자기의 그 똑똑한 걸 이용해서 만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사명감이 있다니까, 사명감이. 근데 또 그거를 만인을 위해서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 그거는 굉장히 사적으로 쓰는 놈들이야. 이거는 강탈이야, 강탈. 강도, 살인, 뒤통수, 손이 남들 괴롭히는 쪽으로 쓴다고, 이게.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뭘 본다고? 사주 구조를 본다고. 하나는 만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만인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뭐를? 돈과 육체를 뺏어. 어때 영혼도 털려고 할 거야. 근데 지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털 일은 없지. 육체와 물질을 턴다고. 근데 어떻게? 강탈이라고. 급해. 마음이 엄청 급해. 얘들은 지들이 없기 때문에 부러움이 있는 거야, 항상. 어떤 아까 말한 아웃사이더에 왕따 당한다는 느낌이 있다니까? 뭐지? 피해망상이 있다고, 피해망상.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갑자기 총 메고 가가지고 막 쏴버리고 수십 명 죽여버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게 다 피해망상이라. 그들의 사주 안에는 반드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은 없어. 내가 관찰한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과단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과단성이 없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게 있잖아. 육체도 없고 물질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들은 과단성이 있어야만 그걸 뺏을 수 있어. 그래서 유자축이 퍽치기라고 하는 거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통수 쳐가지고 강제적으로 뺏어와 버리는 거야, 그게. 그게 굉장히 살벌한 거지. 과단성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그 문제로 57조가 날라갔어. 57조가 날라서 57조 5,700만 원이 아니고 57조를 날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음에도 또 뭘 만든다고 그러잖아. 뭘 상장한다고. 근데 이제 보면 기가 막힌 거지. 그 일반인들이 할 수 있어? 57조를 날렸으면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불치가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 신기한 거지. 그게 뭐지? 아무나 못해. 두꺼워야 돼, 이게.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말이 57조지. 무슨 껌값이야? 그러니까 하도 커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리도 안 해. 57억 같으면 막 쥐어 뜯고 난리 났을 텐데 57조가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언가 일반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야. 아주 당연하게.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추종할 수가 있어. 왜? 지들은 절대 못하는 행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추종해.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이런 때 추종자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보면 다 그런 게 있다고. 이해되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류계 쪽으로 간다 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떤 그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과단성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용감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라 화류계로 가려면. 적당히 갖고 하겠어? 내가 20살 때인가 영등포에서 삐끼를 한 1시간 한 적이 있거든, 삐끼. 이제 알바한다고. 와, 진짜 1시간 하고 도망갔어. 난 도저히 이게 입이 말이 안 떨어져. 선생님, 술 한잔. 도저히 진짜 단 한 명한테도 못 하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난 어떻게 그때 당시에 뭐 좀 알바라도 해서 빨리 학비라도 벌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했다고. 1시간도 못하고 그냥 갔어. 도망갔어. 집으로.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때가 중3 때였거든. 이제 학교 공원 다니려고 이제 용산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가게 돌아다니면서 좀 안 쓰냐고 그랬더니 또 삐끼 또 쓰는 거야. 또 그것도 몇 시간 있다 도망갔어, 또.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보면 막 그냥 술집에 가서 혹은 화료 뭐 이런 거 막 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 이거지. 적어도 남들이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과단성이고 그게 아까 말한 저승사자들이라고. 그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물론 100%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뭔가 또라이 같은 것도 있잖아. 뭐 이게 뭐 갑경충이라든지 뭔가 뭐 마탱이 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적어도 근원적인 이치로는 남들이 못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승사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는 육체를 활용해. 성욕이 강해야 돼. 그게 뭐였죠, 아까? 성욕이 강해야 될 거는? 육회였죠. 아니, 육회가 아니고 육회야. 육회는 맛있지. 그것이 있으면 스스로도 그거를 즐긴다는 거지. 아니,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위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렇잖아. 그것도 매일 전혀 다른 손님들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어디서 봤지? 조상신 같은 전생에 친근한, 그게 그들이 상대하는 거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안 해봐서 몰라. 나도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서 한번 해보고 내 이야기를 하겠는데, 안 해봐서 모르지만 지가 어떤 그 오온하고 친근감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지. 못 한다고. 그럼 뭐지?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누구나 잘 못하는, 야, 나 술집에서 일해? 뭐, 화료 쪽에서 일해라고 말할 수 있는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육체적으로 성욕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즐겨야만 가능하다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저걸 각계전투로 설명했다고, 두 개를 합쳐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화력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저걸 하는 건데, 이제 좀 있으면 하중기 사례집에 나오는 16살 때부터 그 화류계로 간 여자의 그 사주를 가지고 구조도 파악해보고 왜 화류계 일을 그쪽에 16살 때 했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한 5분 쉽시다.